심장계 손상, 암 발병률 2배 증가, 알츠하이머랑 당뇨병 전조 증상을 발생시키고 심혈관 질환, 뇌졸중 위험 상승, 결과적으로 이것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이다.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오. 되게 당연한 건데 오란 소리가 나오죠.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되게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뭐 생물학적으로야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잠잘 시간이 즐겁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24시간 중에 8시간 3분의 1을 인생에서 잔다는 게 그치 약간 낭비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자야 할까? 근데 막 현대인은 새끼를 꼭 먹을 필요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 기초대사량이 그치. 농업이나 수렵 채집 시대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두 끼만 먹어도 충분하다. 그런 것처럼 잠도 뭔가 덜 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치. 그렇게도 생각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다양한 그 동물들이 식물들이 바닷속에 사는 생물 다 포함해서 진화하잖아요. 환경에 맞게 맞아. 환경에 가장 잘 맞게 살아가려고 인간도. 근데 모든 대부분의 생물들이 다 잠을 자잖아. 그쵸. 근데 만약에 잠을 자지 않는 게 유리했으면 수만 년의 그 진화 과정 속에서 잠을 없앴어야 되는데 맞네. 다 잠을 자잖아. 그러네. 그것도 3분의 1씩이나. 그러네. 그리고 심지어 인간도 그렇겠지만 자는 동안에는 천적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잖아. 그 자는 게 사실 되게 위험한 행위인데 심지어 근데 뭐 곰이나 아니면 파충류 막 이런 겨울잠도 자잖아. 겨울잠도 자잖아. 그냥 통으로 자버리잖아. 그래서 이게 막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기 전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보더라도 아 잠이라는 게 되게 필수적인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인데 부제가 수면과 꿈의 과학, 인생의 3분의 1을 완벽하게 활용하는 방법. 오. 그래서 우리가 잠은 무조건적인 것이다. 이 모든 동물들 중에서 이 3분의 1의 잠을 수면을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종은 인간 한 명밖에 없다. 아, 그렇구나. 우리만 자연을 거슬러서. 자연을 거슬러서. 진화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잠자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는 그걸 줄이려고 하잖아. 책을 쓴 분은 뭐 과학자예요? 아니면 의사예요? 이 책을 쓴 분은 아카 수면 외교관 슬립 디플로맷이라고 하는데 네. 이분이 그 영국 노팅엄 대학교에서 신경과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런던에 있는 메디컬 카운실이라는 곳에서 신경생리학 박사를 했어요. 근데 이 신경과학이랑 신경생리학 박사가 의대 안에 있는 거래요. 그러고 이제 하버드 의과대학 안에 있는 정신의학 교수로 재직을 했어요. 일단은 이제 거의 뭐 엄청난 사람이네. 그치. 그러면서 UC 버클리에서 현재 신경과학이랑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UC 버클리에 인간 수면 과학 연구소 Center for Human Sleep Science라는 기관을 설립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리 수면 하면 이분이 그냥 권위자인 거네요. 짱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또 구글 참 진짜 징글징글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구글이 알파벳이 2017년부터 구글 생명과학이라는 걸 했었대요. 그리고 그 구글 생명과학 안에 그 수면과학자들이 있는데 그 수면과학자 중에 한 명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매슈 워커라는 사람이 지금 현존하는 모든 수면 관련한 과학자들 중에서 가장 권위자이다. 근데 구글은 정말 안 하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구글 안에 생명과학 그런 센터 연구기관이 있고 그 안에 일부가 수면과학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구글은 얼마나 많은 거래 손에 그러니까. 뻗치고 있고 그리고 구글이 그걸 어떻게 비즈니스에 연결하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 연결고가 생기는 거잖아. 근데 사실 결국은 테크 기업들이 요새 우리의 수면도 관리하잖아요. 스마트워치나 그치. 이런 것들로 결국엔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맞다 구글이. 근데 우리가 책을 읽고서 리뷰했던 것 중에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다 해서 7시간 이상을 꼭 자야 한다. 수면이 모든 것 도메인을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다라는 것도 알았고 집중력 도둑에서도 나왔잖아요. 그 도둑 맞은 집중력. 저도 근데 맨날 집중력 도둑이라고 해. 난 지금까지 집중력 도둑인 줄. 그 도둑 맞은 집중력에서도 수면을 못하는 게 거의
그 마약이나 그치. 알코올 의존 상태와 그치. 같은 정도의 뇌 기능 저하를 가져온다. 그치, 이런 그치.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수면 부족의 결과를 우리가 다시 리캡을 해보면 면역계 손상, 암 발병률 2배 증가, 알츠하이머랑 당뇨병 전조 증상을 발생시키고 심혈관 질환, 뇌졸중 위험 상승, 결과적으로 이것은 수면을 단축시키는 일이다. 아 근데 너무 무시무시한데? 근데 이분이 되게 깔끔하게 정리해준 게 잠을 줄이는 것, 당신이 수면을 줄이고 있는 것은 뭐와 똑같냐면 만성적인 자기 안락사 행위다. 무섭다. 근데 사실 현대인들이 뭐 굉장히 안 좋은 게 많지. 운동 부족, 뭐 과잉 영양 안 좋은 거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모두가 대다수가 안 좋게 행동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잠 안 자고 그 다음날 막 회사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치. 밤에 새벽까지 스마트폰 하면서 유튜브 보고 이런 거 하면서 잠 줄이고 그치. 그리고 잠을 줄일 뿐만 아니라 전에 그 유튜브 같은 블루라이트에 막 노출되니까 맞아. 수면의 퀄리티가 낮아지고 그치. 근데 뭐랄까 잠 줄여서 스마트폰하고 게임하는 거는 우리가 막 뭐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난 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사회가 잠 덜 자는 걸 권하고 있어. 맞아. 학생들이 사당오락, 요즘에 사당오락 말이란 말 안 쓸 텐데 옛날에 사당오락 있었어. 맞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떨어집니다. 맞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러고 회사에서도 아주 늦게까지 새벽까지 야근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 어떤 예가 나오냐면 잠을 줄이면 집중력이 줄어들고 뇌도 쪼그라들고 뭐 당뇨병도 막 많아지고 하지만 사회나 학교나 회사가 다 그런 걸 권장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들한테 이득이 아니라는 거야. 개인한테는 물론 당연히 손해고 회사에서 내가 새벽까지 야근했어. 그리고 다음날 출근했어.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이 의사결정이 과연 올바른 의사결정인가.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의사들은 보면 대부분 30시간씩 근무를 한대요. 응급실 같은 거 돌아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4시간 이상 깨어있는 사람이 지금 정상이겠어? 그치. 근데 그 사람은 심지어 여기 회사에서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고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드는 게 막 수술을 하다가 환자 뱃속에 의료기구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막 꼬매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의료사고 많이 있죠. 이건 되게 차라리 오비어스해서 그걸 나중에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지. 우리가 아예 알 수 없게 일어나는 수많은 의료사고들이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여기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의사들은 그 인턴 레지던트 기간에 그렇게 잠 못 자고 막 힘들게 전문의 딴 게 어떤 훈장처럼 그래서 보여질 때도 너무 많고 막 나 때는 그거보다 더 심했어. 막 그리고 사실 옛날에는 지금은 당직이라는 개념 없는데 뭐 의사들은 있겠지. 근데 일반 직장이나 이런 데는 숙직실 당직 이런 개념 오래전에 사라졌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때만 해도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막 옛날에는 막 밤새서 뭐 했어 이런 거를 되게 당연시하고 약간 훈장처럼 여기는 그런 문화가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훨씬 큰 피해를 오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음주운전은 다 나쁜 거라는 걸 알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캠페인도 되게 많고 그리고 사회 유명 인사나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굉장히 비판받잖아요. 이견이 없죠. 근데 자동차 사고 같은 게 났을 때 음주운전보다 그 원인이 되는 가장 훨씬 더 많은 건수로 원인이 되는 게 졸음운전이래요. 근데 여기서 그 통계를 봤을 때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 대비해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빈도수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화물차 운전기사들이나 그러니까 운전을 노동업으로 하시는 분들, 버스 운전기사 이런 분들의 휴식 시간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장받지 못하거나 법에서 보장되어 있는데도 뭔가 회사에서 이제 보장해주지 않아서 너무 장시간 운전하다가 그런 사고 나는 일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막 뉴스에 나오고 다시 법 개정하고 막. 그리고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졸음운전도 내가 다치는 것도 문제인데 내가 남을 다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큰 손실이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수면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니 술 먹지 마라 아니면 뭐 단 거 먹지 마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데 비해서 수면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내 아이가 코피 흘려가면서 밤에 잠 안 자고 공부하고 막 이러면
안타깝고 애틋하고 막 그렇지만 약간 자랑스럽고 그 뿌듯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빠르게 그 발전되어 있고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나라들이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영국, 한국, 일본 되게 대표적인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네. 이 쓴 작가는 영국 출신의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를 든 게 미국, 영국, 한국, 일본이에요. 미국, 영국, 한국, 일본은 지난 세기 동안 수면 시간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나라들이다. 수면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더불어서 비례해서 몸의 질병과 마음의 질환, 그러니까 몸은 수많은 질병이 있겠죠. 그리고 우울증 같은 심리적인 질환도 엄청나게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잠을 자면은 육체적으로도 좋아지지만 잠을 자면은 우울증이라든지 자기 기분에 대한 그런 다운 이런 것들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대요. 스스로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잠을 충분히 잠으로써. 그래서 그리고 배고픔도 덜 느껴. 와, 진짜요? 왜냐면 근데 약간 과학적인 건 그 어떤 효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은 잠이 부족하다는 건 내 몸에서 뭐가 부족하다는 거잖아. 그럼 그걸 뭔가 다른 걸로 메꾸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네. 보상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뭐 쇼핑을 더 한다든지 더 막 뭔가를 기름진 걸 먹고 싶다든지 어쨌든 피로가 덜 풀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니까. 화를 더 낸다든지. 화는 더 나, 확실히. 잠 못 자면 이거 그건 확실해. 보증. 화는 진짜 더 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짜로 잠을 자야 한다. 이게 되게 수면이 부족하면 안 돼요 라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수면을 본 것이고, 이런 모든 부정적인 걸 해결하는 단 하나의 약이 있다. 그것은 수면이다. 이런 거예요. 수면을 하면 기억력 강화, 창의력 향상, 식욕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암, 치매, 감기, 독감, 당뇨병 발생 줄여줍니다. 그리고 우울감 개선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 중에 여기 과학자니까 과학적으로 잠에 대해서 분석해 주잖아요. 잠을 자면은 꿈을 꾸잖아요. 우리 그 꿈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잠을 자면 꿈을 꾸게 되는데, 이때 꿈을 꾸면은 그 우리가 지금 깨어있을 때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고통이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상쇄시켜준대요. 꿈이. 꿈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완화시킨다. 약간 심리치료 효과가 있는 거네. 그렇지. 그래서 내가 과거와 현재 지식을 융합해서 창의력을 또 꽃피우도록 또 한대요. 그러면 꼭 꿈도 안 꾸고 푹 잤다 이런 게 꼭 좋은 건 아닌 거네. 꿈도 다 제 나름의 역할이 있는 거네. 근데 꿈도 안 꾸고 푹 잤다는 건 그 사람 착각이고 꿨겠지. 그치. 우리가 너무 무서웠어, 가위도 울렸어, 이런 굉장히 특별한 것만 우리가 기억하는 거지 우린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잠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대요.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사람들이 자는 거래요. 첫 번째가 비렘. 비렘일 때는 우리가 자는 사람을 보면은 눈동자가 별로 안 돌아가. 우리 평상시에 우리가 누구 잔다 그랬을 때 그냥 되게 평온한 상태? 이게 비렘인데, 이게 잠이 들기 시작하면 초반은 이런 비렘 상태래요. 네. 이 비렘 수면이 주도하는데, 이때 이 비렘 수면이 하는 역할은 불필요한 신경 연결을 솎아내고 제거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삭제하는 거. 아까 그 고통이 있었던 부분을 많이 완화시켜준다는 부분이 아마도 이거일 거고, 두 번째가 렘 수면. 렘 수면이 우리 보면은 분명 자고 있는데 눈이 막 조금씩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마치 뭘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아침이 가까워질 무렵 새벽에는 렘 수면이 주도한대요. 그럼 여기서는 서로 연결시키고 세부적으로 덧붙인대요. 근데 이게 또 꿈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또 창의력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막 뭔가 아이디어 회의하다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맞아.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맞아.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해서 좀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만약 비렘 수면의 역할이라면, 근데 이런 아이디어 생각났어 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렘 수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잠을 줄여야 한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좀 현대는 좀 특이한 수면 운동이 있다, 최근에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침형 인간, 미라클 모닝을 굉장히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맞아. 그쵸. 자기계발서도 많고. 그리고 그걸 못하면은 나는 게을러, 너는 게을러, 아니면은 아까 의지박약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되게 재밌어서 외웠는데, 이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40% 정도는 아침형 인간이래요. 네. 그럼 나머지 60% 중에서 절반은 완전한 저녁형 인간이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침형과 저녁형의 중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형에 좀 더 가깝대요. 그럼 저녁형에 가까운 사람이 훨씬 많은 거네.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한테 너 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기도 쓰고 오늘 할 일도 하고 그러면은 너무 강요를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야 할 시간에 일어나서 그걸 하는 거잖아. 생산성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지. 맞아, 그렇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미국에서 엄청 성공한 사람, 뭐 일본에 엄청 성공한 사람, 우리나라도 뭐 또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나는 하루에 4시간 자, 혹은 뭐 2시간 자. 옛날에는 뭐 이틀에 한 번씩 잔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씨. 네. 그렇게 하잖아요? 저 욕할 뻔했어요. 이틀에 한 번씩 자.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야 이게. 나는 진짜 와 이거 뭐지? 했는데 그런 거 보면 내가 나 되게 게으르구나. 내가 부족한 사람 같고. 나는 충분히 자고서도 이 사람들보다 이룬 게 적으니까. 근데 이런 거는 그 사람들 중에 굉장히 특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잠을 5시간 이내로 자도 전혀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대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구나. 근데 이 사람의 비율이 어떨까? 10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도 줄여가지고 뭘 해봐야겠다. 내가 지금 수험생이니까 4시간 자고 5시간 자고 저 사람처럼 해야겠다.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덧붙인 말이 그런 유전자를 타고날 확률은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낮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잠을 자야만 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그냥 그치? 자야 된다. 또 모르지. 우리 걸 보는 사람만 번개를 되게 잘 맞을 수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근데 대체로는 없을 것이다 라는 거에 확신을 가지고 잠을 자야 한다. 그럼 몇 시간 자야 하냐? 우리가 당신도 노화를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다니까. 잠을 자야 돼. 8시간 앉아서 그런가 봐요.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까? 에서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러고 돈 벌고 산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 그 책에서는 7시간 이상 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물론 최소 7시간 이상 자라고 해요. 여기서는 8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고 해요. 근데 8시간 너무 빡세다. 그쵸? 8시간 자려면 진짜 새나라의 어린이처럼 살아야 돼요. 나 6시에 일어나거든요? 네. 그럼 10시에 자야 돼. 10시? 그것도 10시에 잔다는 게 아니라 10시에 그냥 진짜로 여기 말하는 내 비렘 수면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잠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눕는 게 아니라? 그치. 수면 시간이 8시간이라는 거니까. 일단 10시에 졸리지도 않아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그럼 나는 9시에 누워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치매 안 걸리고 면역기 손상 안 하고 뇌졸중 안 걸리려면 자긴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과학적으로 의심이 드는 게 아니라 이걸 들으면서 계속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는 진짜 수면이 소중하고 중요한 거 너무 알겠고 거기 이견도 안 생겨요. 이 사람 다 맞는 말이고. 근데 문제는 내가 그 8시간 어떻게 사수하느냐. 근데 못할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알려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직장인분들이 점점 수면 시간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퇴근하고 우리 할 거 많잖아요. 뭐 운동도 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그치. 근데 그러고 집에 오면 이미 하루가 다가 있어. 근데 8시간 자려면 집에 오자마자 씻고 자야 돼요. 그치. 근데 내가 아무리 일찍 퇴근해도 보통 뭐 6시쯤 진짜 칼퇴근 하시면 6시에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녁 먹고 씻고 뭐 운동하고 이렇게 운동도 꼭 해야 된다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와서 내가 그냥 바로 자려고 하면 내 인생은 어디에 있지? 그냥 나는 회사만 다니는 사람인가? 이런 그치. 생각이 드니까 그치. 뭐라도 하고 싶어. 근데 그치. 막 대단한 걸 할 순 없어. 그치. 그러니까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멈출 수 있을까? 근데 뭐 이미 솔직히 저는 중독된 것 같아요. 양심 고백합니다. 저는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약속했잖아 줄이기로. 근데 전 중독이에요. 중독도 줄여야 돼. 중독도 줄일 수 있어. 마약도 줄이는데 스마트폰 중독 그냥 줄일 수 있겠지. 설마 못 줄이겠어. 줄일 수 있겠지. 와이파이 공유기를 꺼버리고 이러는 방법이 없나? 근데 이게 보통은 이런 막 이야기를 들으면 해봐야겠다 막 이런 의욕이 생기잖아요. 근데 뭔가 8시간 자는 거는 약간 의욕이 잘 안 생겨. 그치. 너무 어려운 과제라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서 말하는 너 안 자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모두 50대부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에 시달리고 약간의 질병이 아니잖아요. 감기가 아니잖아. 네, 알츠하이머, 당뇨병, 면역계 손상, 뇌졸중. 진짜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교했으면 진짜 근데 우리 8시간 자려면 사장님 오늘 집에 가자마자 씻고 자야 돼요. 멋있지? 가자마자 현관에서 자야지 나는. 도착해서 현관에서 자야지.
나 8시간 자야 돼. 너 나 뇌졸중 걸리는 거 보고 싶어? 근데 아니 웃으면서 말했지만 어떻게든 사수는 해야겠는데 방법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8시간 해보고 그러니까 최소 7시간을 어쨌든 해야 그건 돼. 무조건이고. 7시간 해봅시다. 7시간은 그쵸. 7시간은 하는 일을 할 때 그 생각해요. 뇌졸중 부족하면 알츠하이머 정도급인가. 그거 생각해. 너무너무 자고 싶어도 못 자는 현대인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 불면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근데 불면증은 이제 정의를 하면은 잠을 잘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도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래요. 근데 여기 불면증도 두 가지 종류가 있대. 잠을 들기 시작하는 게 어려운 사람. 아니면 잠이 들긴 잘 들어. 근데 계속 깨는 거야. 유지가 안 되는 사람. 그것도 진짜 힘들겠다. 그것도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만성 불면증이 되면 여기서 헤어나오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만성 불면증은 뭐냐? 일주일에 3일 이상씩 3개월 이상 불면증이 계속되는 거. 이럴 때는 그냥 일반 전문의 찾으면 안 된대요. 수면의학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대요. 만성이 되기 전에 빨리 그러니까 찾아가야 되겠구나. 찾아가야 된대. 근데 만성 불면증의 원인이 대부분 이제 많은 요인들이 외부에서 온대요. 뭐 우리가 스마트폰 계속 보다가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다가 갑자기 자려고 하면 안 자지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담배를 많이 핀다거나 술이거나 이렇게 되게 익숙한 것들인데 좀 그게 가장 크고 심리적인 요인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요인 유전이래. 불면증도. 불면증의 유전 확률이 28에서 45%래요. 근데 이것도 너무 나름대로 또 너무 슬픈 거 같은 거지. 오케이. 근데 이게 사실 많은 질병이 유전의 비율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뭐 암이나 이런 거는 가족력 있으세요? 물어보잖아. 당뇨, 고혈압. 근데 심지어 수면에 대해서도 수면이 그 몸이라는 게 정말 너무 신비로운 게 수면은 어떻게 피 속에 새겨져 있는 게 아닌데 불면증조차도 유전이 된다는 거지.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유전으로 사실 누구나 나쁜 요소를 받게 마련이고 맞아. 그 부분을 내가 관리하고 조심하고 남들보다 좀 더 노력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중에 아니면 형제 자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더 거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늘 얘기했던 스마트폰 보지 않기, 그다음에 조도 좀 낮춰가지고 하기, 그다음에 침대에 들어간 다음에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지 않기 뭐 이런 것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책을 보면서 또 되게 흥미로웠던 게 카페인에 대한 것이었어요. 근데 카페인이 잠자는데 안 좋다는 거는 되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알려줘요. 네. 우리 몸에는 아데노신이라는 게 분비가 된대요. 이게 아데노신이라는 게 약간 예를 들어서 은행처럼 은행에 가는 거야. 그러면 아데노신이 내가 깨어난 순간부터 100원, 200원, 300원씩 나한테 계속 줘요. 그리고 이게 쌓이면은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데노신을 받은 지 12시간에서 16시간 지나면, 깨어난 지 12시간, 16시간 정도 지나면 내 앞에 100원짜리 동전이 아데노신이 이만큼 수북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때 자야 되는구나 라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카페인이 하는 역할은 뭐냐? 이 아데노신을 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는 실제로 나는 100원, 200원 다 받았어. 그 100원짜리 동전으로 10만 원 받았어. 엄청 쌓였어. 근데 카페인은 이걸 느끼는 걸 차단시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자라고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카페인이 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데노신 안 받거나 이걸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걸 감각하지 못하게 차단시키는 거구나. 그치. 없애주지 못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정상적으로 전달되어야 할 졸음 신호를 막아버리는 거고 그래서 내가 깨어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깨어있느냐? 아니라는 거지. 원래 잠을 자게 되면 내가 아침 일찍 그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자야 할 시간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시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때는 좀 그래도 영양도가 덜해. 근데 내가 저녁도 뭐 예를 들어서 오후에 내가 좀 너무 나른하고 졸리니까 4, 5시에 한 잔 마셨어. 근데 한 4, 5시부터 잘 때까지는 5시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럼 카페인이 쌓여있는 상태야. 그러면 그때부터 마신 커피는 내 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잠을 자면은 내 몸속에서 카페인 청소를 한대요. 그럼 산뜻하게 아침을 출발하고 다시 또 아데노신을 100원씩 받고 해야 되는데 이제 커피를 막 마시고 잠을 못 자면은
계속 아데노신은 쌓이고 청소는 안 되고 카페인은 음. 청소는 안 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진짜 커피는, 저는 원래 카페인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커피 마시면 잠 못 자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커피 마셔도 아무 상관없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 상관없지 않고 내 뇌의 어딘가에는 그게 남아있고 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내가 굴러가는 것이다. 그러네. 그래서 나는 디카페인 마셔 하잖아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어디 갔는데 커피밖에 마실 게 없으면 디카페인을 마셔요. 그래서 디카페인 마시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디카페인 3잔에서 4잔을 마시는 거는 그냥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과 같대요. 이게 완전히 카페인을 없애준 음. 그런 커피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약간 그게 말이 될 것 같아. 왜냐면 커피를 해가지고 뭐 엄청난 걸 해서 나한테 증류를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구나. 그 디카페인도 결국은 카페인이 있다. 그래서 카페인의 반감기가 카페인이 없어지는 시간이 5시간에서 7시간 정도래요. 그래서 본인이 평상시에 잠에 드는 시간을 계산해서 5시간에서 7시간 앞에서부터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이건 수면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분이 계속 카페인을 사람들이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쵸. 특히 우리나라는 커피가 완전히 그치. 지배한 곳이니까. 생수보다 커피 많이 마시는 사람 많을걸? 그럼요. 하루에 막 3잔, 4잔씩 드시는 분들도 있고. 벤티로 마시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그 실험한 그 사례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 거미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건데 거미들을 쭉 놔두고 한 거미한테는 카페인을 주입해보고 한 거미한테는 LSD, 필로폰 이런 약물을 막 주입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필로폰, LSD 이런 엄청난 마약이 카페인보다 더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거미가 더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행동을 보였던 건 카페인이었어. 근데 이 말이 사실 이건 거미고 우리 사람이랑 너무 다르고 LSD랑 필로폰 엄청 훨씬 더 안 좋은 거 많겠지.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카페인도 굉장히 해롭다는 거예요. 꼭 비단 수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미보다 크니까 그 정도의 효과가 안 나타날 뿐이지 어쨌든 안 좋다. 그리고 우리가 커피를 계속해서 마시면 몸이 거기 조금 적응을 해나가니까 내성도 생기고 내성이 생겨서 그럴 뿐이지 사실은 몸이 괴로워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게 나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안 마시면 안 돼. 나 아침에 일하기 전에 항상 커피 마셔야 돼. 근데 이 말이 그냥 약간 되게 도시인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중독이다. 중독이지. 여기 그 커피 안에 다른 글자를 넣으면 좀 끔찍해지잖아요. 그쵸, 맞아. 그래서 카페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도 원래도 커피 잘 안 마시지만 진짜 더 생각하면서 마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난 뭐 8시간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약간 내가 잘 자는지 잘 모르겠어 이럴 때 많잖아요. 그러면 나는 충분히, 왜냐면 개인마다 충분한 잠이라는 건 다르니까. 네. 기본적으로 7시간, 8시간 이상은 자야 하지만 몇 시간이 나한테 최적인가는 다 개인적으로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잠을 자고 있을까를 알고 싶을 때 이제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해볼 수가 있대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난 뒤에 오전 10시에 다시 잠들 수 있나? 네. 잠들 수 있는 적도 있잖아, 사실. 그러니까 없어야 되는 거죠. 없어야 되는 충분히 거지. 잤으면. 그쵸. 근데 나는 잘 수 있을 것 같아. 잘 수 있을 것 같은 적이 있잖아요, 솔직히. 두 번째, 정오. 그 12시가 되기 전에 카페인 없이 내 심신이 최적의 상태라고 느껴지냐. 이거 통과하기 쉽지 않은 분들 어렵지. 많겠는데. 그치. 결국 이게 만성 수면이랑 만성 피로가 되는 거다. 그럼 이게 결국에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에 너가 기여하고 있는 거다, 스스로. 이게 느린 안락사라는 말이 이런 말이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자명종이 울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나? 왜냐면 이거 되게 비주얼리 이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피곤할 때 그렇죠. 막 알람 5개씩 설정해 놓거나 아니면 시계 여러 개 놔두거나. 그러니까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끄고 자거나 기억도 안 나고. 그치. 그러면 충분히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래요. 이런 적 있어요? 막 못 듣고 막 계속 끄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아예 못 들었다기보다 뭔가 들었지만 너무 피곤해서 그냥 끄고 더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1시간 뒤인 막 그럴 때는 많이 있지. 근데 이게 만약에 주말이면은 더 자도 괜찮으니까. 근데 되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꼭 일어나야 되는 거 나도 아는데 내가 그걸 그냥 끈 채로 잤다는 거는 충분한 잠이 잠이 부족했다는. 부족하다는 거지.
다시 이거의 제목처럼 인생의 3분의 1을 완벽하게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솔직히 완벽하게는 활용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렇죠. 내가 커피를 한 잔도 안 마시거나 하루에 한 잔 안 마실 수 있는데 뭐 일주일에 한 달 동안 한 잔 안 마실 수 없고. 이분도 완벽하게 못 하시지 않을까요? 그치? 사람인데. 아 모르겠어. 막 이런 사람 나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수면 부족이 선진국 전체의 유행병이다. 이게 맞네. 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유행하는 병. 유행하는 전염성이 병이야. 있어. 그치. 근데 비만 이런 것처럼 비만 당뇨병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무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런 병들의 그 이면에는 다 이 수면 부족이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해결하는 단 하나의 처방은 뭐다? 수면. 수면이다. 하지만 8시간 이상 자야 한다. 그리고 몰아자는 거 지난번 편에도 말했지만 그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꾸준히 잘 자는 게 중요해요. 주말에 몰아자고 이런 거 안 되고. 여기서 어떤 사례가 나오는데 되게 무서웠던 게 승무원들처럼 어쩔 수 없이 하루는 되게 잠을 조금밖에 못 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직업상. 직업상. 그걸 오랫동안 반복한 사람들의 뇌를 찍어보면은 안 그런 사람들의 뇌에 비해서 뇌가 많이 쪼그라져 있대요. 실제로, 시각적으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뭐 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수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다면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린 또 아니니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맞다. 근데 어쨌든 7시간 이상씩 꼭 자려고 노력하고 커피 줄이고 그리고 수면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상 견지해야 되고 나는 또 내가 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를 대할 때 어렸을 때부터 수면 우선해가지고 하는 생활 습관을 길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물론 엄마 아빠가 푹 자라는 말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쟁 시대니까 맞아. 때로는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있다는 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으면 잠을 그쵸. 줄여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내 자식이 치매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뇌졸중에 걸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7시간, 8시간 수면을 사수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걸 좀 견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 오늘 8시간 잡시다. 내일부터 8시간 자겠습니다. 오늘은 왜 안 되죠? 오늘 집에 들어가는 순간 현관에서 바로 자가서 8시간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걸 보시는 분들은 오늘 바로 8시간 수면 해보시는 것으로 약속하는 것으로. 약속해요. 그러면 10살 차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